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3교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펌프의 비교 회전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비교 회전도라고도 하고 비속도라고도 하죠.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펜이 조금 잘 안 나와서 바꿨습니다. 제 111회 제 3교시 04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이제 펌프 그리고 비교 회전도 비속도라고도 하죠. 네, 키워드들을 써보았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바로 1번 비속도의 조건. 비속도를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속도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2번 비속도의 목적 살펴볼 것이고요. 3번 비속도 정의 살펴볼 것이고, 비속도의 공식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비속도 이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비속도와 회전차. 회전차라고 하면 임펠러죠. 펌프에서 회전차의 형식, 이렇게 6가지를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비속도의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1번
비속도의 조건입니다. 일단 비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터보형 유체 기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터보형 유체 기계. 펜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관계로 다시 바꿔서 터보형 유체 기계에서 우리가 이제 비속도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펌프에서 원심 펌프 또는 뭐 사류 펌프, 충류 펌프 이런 거 이제 임펠러 형식을 결정할 때 비속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원심 펌프나 아니면은 뭐 사류 펌프, 충류 펌프는 다 터보형 유체 기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보형 유체 기계에서도 이제 펌프 쪽이 있을 거고, 또 송풍기 쪽이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터빈들, 수차, 풍차, 그래서 다 터보형 유체 기계인 경우에 이제 비속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상사 법칙 하입니다. 상사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뭐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를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터보형 유체 기계에서 상사 법칙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사 법칙에는 유량에 관한 상사 법칙, 양덕에 관한 상사 법칙, 그리고 축동력에 관한 상사 법칙, 이렇게 세 가지 상사 법칙이 있죠. 그런 법칙들 하에서 비속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하학적, 또 운동학적, 그리고 역학적, 이렇게 세 가지 상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상사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사 법칙에는 유량에 관한 상사 법칙, 그리고 양정에 관한 상사 법칙, 축동력에 관한 상사 법칙 이렇게 있죠. 비속도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속도의 목적을 얘기해 볼게요. 1번 비속도의 목적은 이제 회전차라고 하면 이제 임펠러라고도 얘기하죠. 회전차의 형식 또는 형상 결정에 비속도가 쓰입니다. 그래서 1번 반경유형 회전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2번 홀유형의 그런 회전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번 사류형의 회전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4번 충류형의 회전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경유형은 이제
이제 원심 펌프에 해당이 되죠. 원심 펌프 중에서도 이제 안내기시 있는 디퓨저 펌프 되고요. 또 이제 홀류형도 이제 원심 펌프죠. 얘는 이제 안내기시 없는 볼루트 펌프 해당이 되고, 사류형은 이제 말 그대로 사류 펌프, 그리고 충류형은 이제 충류 펌프에 해당이 됩니다. 비속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회전 차이 형상은 이제 그런 반기용류에서 충류로 가게 됩니다. 써주고, 비속도의 목적은 임펠러 회전차의 형상, 형식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다음은 이제 비속도의 정의입니다. 이 3번 비속도의 정의는 4번 비속도의 공식과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정의부터 쓸게요. 어느 한 회전차가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에 그때의 회전수, 회전 속도죠. 회전수를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에 대한 비속도라고 한다. 그렇죠? 다시 읽어보면 어느 한 회전차가 있고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느 한 회전차가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에 그때의 회전수를 또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에 대한 비속도, 비교속도라고 한다 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을 이해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지금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이해가 돼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한 회전차가 있고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가 있어요. 그래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를 한다 보면 비교 회전 속도, 뭐 비속도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회전차,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가 있는데 이 회전차가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에 그때의 회전수를 이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에 대한 비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공식을 쓰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속도의 공식입니다. 비속도는 이제 NS라고 합니다. NS는 N은 회전속도죠. 회전수 또는 회전속도. Q는 유량이죠. 2분의 1승. 그리고 H는 양정이죠. 4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속도입니다. 여기 이제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그 교재 같은 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들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뭐 회전 속도부터 쓸게요. 회전 속도. 회전 속도는 이제 뭐 각속도이기 때문에 뭐 라디안 퍼 세크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RPM으로 표현합니다. 레볼루션 퍼 미니트죠. 1분당 회전수 많이 쓰고. Q는 이제 뭐 최적 유량이니까 미터 3승 퍼 세크, 뭐 리터 퍼 세크 또는 리터 퍼 미니트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이 비속도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것은 미터 3승 퍼 미니트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양정 H는 미터. 그리고 비속도는 단위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뭐 약분 그리고 뭐 정리를 해도 되지만 비속도 얘기할 때는 그냥 회전수는 RPM을 썼고 콤마 그리고 최적 유량은 미터 3승 퍼 미니트를 썼고 콤마 그리고 양정은 미터를 썼어. 이렇게 콤마 형식으로 단위를 보통 씁니다. 비속도는 이제 뭐 속도를 비교한다고 해서 이제 무차원수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차원수는 아니고요. 비속도의 이제 차원은 단위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속도가 이제 여기 RPM, 미터 3승 퍼 미니트, 미터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최적 유량을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안 쓰고 뭐 리터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미터 3승 퍼 세크 또는 미터 3승 퍼 아워로도 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속도 회전차 형식에서 비속도의 숫자를 가지고서 회전차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단위들로 구성되지 않은 그런 다른 숫자의 비속도라면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해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어. 그 계산의 결과로 나온 그 숫자가 이제 어떤 단위들을 사용했을 때의 숫자인지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비속도 단위는 요거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 이, 이 유량이랑 양정을 넣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만약에 양흡입 펌프다. 그러면은 이제 Q 대신에 양흡입이니까 흡입되는 부분이 두 개니까 Q분의 2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단 펌프일 때 펌프의 단이 임펠러 여러 개 있으니까 H 대신 H 나누기 N 하고 N은 단수겠죠. 그래서 임펠러 하나에 대한 그런 비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비속도의 공식까지 써봤고요. 비속도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비속도의 이해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3번이랑 4번이랑 연결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보면은 이 유량을 Q를 여기 2분의 1승을 1승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또 H도 그냥 1이라고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H분의 NQ인데 이 Q를 H의 밑으로 옮길 수 있죠. 그쵸? 이 Q를 머릿속으로 이제 H의 밑으로 옮겨봐요. 그러면 Q분의 H분의 N이죠. 그쵸? 이 Q를 H 옆이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린다면 H의 분모로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Q분의 H분의 N이니까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의 회전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분수를 얘기할 때 분모분의 분자를 표현할 때 분모당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분모당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Q를 이 밑으로 내리면은 H의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Q분의 H 그리고 Q분의 H분의 N 이렇게 되니까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의 회전수인 거죠.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당 회전수.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의 회전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속도의 정의랑 공식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비속도의 이해입니다. 1번 유량이 클 때 비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2번 유량이 작을 때 비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3번 양정이 클 때 비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4번 양정이 작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할 때 유량이 커질 때 비속도는 커지겠죠. 유량이 작아질 때 비속도 작아지겠죠. 공식을 보세요. 그리고 양정이 커질 때 비속도 작아지겠죠. 양정이 작아질 때 비속도 커지겠죠. 이렇게 화살표들의 그런 관계 이해되시죠? 그냥 공식을 보고서 그대로 이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동일한 회전수에서 우리가 펌프를 얘기할 때는 회전수는 이미 거의 결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 모터로부터 회전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터가 이제 어, 극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뭐 극수도 짝수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류 전류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공급받는 전류 교류죠. 교류의 주파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교류의 주파수에 따라서 회전수가 결정이 됩니다.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 회전수는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동일한 회전수라 가정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유량 그리고 저양정인 경우랑 이제 소유량 고양정인 경우를 보면은 동일한 회전수라면은 대유량, 유량 크고 저양정, 그럼 비속도가 커지겠죠. 여기가 비속도가 크다, 커지죠. 그리고 소유량, 고양정, 그럼 비속도가 작죠. 작아지죠. 비속도가 작아진다, 작다. 네, 이렇게 비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량과 양정 관점에서 비속도의 크기에 따른 유량의 크기 그리고 양정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비속도와 회전차의 형식입니다. (1번) 비속도가 크다. 크다는 경우는 대유량 저양정일 때죠. 그대로 쓰면은 대유량 저양정인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유량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유로 단면적은 크게, 그리고 회전차 외경은 작게. 이 회전차 외경에 관한 거는 이제 비속도가 크다보다는 작을 때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유로 단면적은 크게는 이 대유량은 여기 비속도가 크다에 설명하면 좋은데 Q는 AV에서 이제 면적이 크면 유량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유량인 경우는 유로 단면적 크게 이렇게 여기서 이해하면 좋으시고요. 회전차 외경은 비속도가 작은 경우에서 이제 회전차 외경이 크게를 비속도가 작다라는 걸로 이제 뒤에서 이해를 하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작게 해서 이제 축 방향으로 토출. 양력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비속도가 작다. 위에 그대로 써주면 되죠. 소유량 고양정입니다. 때는 소유량이니까 이제 유로 단면적은 작게, 회전차 외경은 크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속도가 작은 경우 소유량 고양정이죠. 근데 고양정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작은 경우는 원심 펌프에 해당이 돼요. 그쵸? 비속도가 이제 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작은 경우는 여기 원심 펌프에 해당이 되죠. 회전차 외경이 왜 커져야 되냐면 이따가 이제 여기 그림도 그릴 건데 이제 원심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축이 회전합니다. 축이 회전하면 이렇게
유체가 들어와서 이 반경 방향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반경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도니까 이제 들어오는 물들이 이제 원심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회전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심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제 그 우리가 국민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제 물감을 가지고 그림 그릴 때 우리 물통이 있죠. 물감을 이렇게 약간 이제 물 묻히려고 쓰는 그런 물통 있죠. 자바라 형식으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작았다가 이제 폈다가 할 수 있는 그죠. 그걸 핀 다음에 물을 담죠. 근데 우리가 놀 때 그 물통이 약간 철사로 이제 손잡이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팔로 막 돌리죠. 어렸을 때. 그러면 이 물통이 팔을 통해서 돌면서 물이 쏟아지지 않은 채로 계속 돌잖아요. 그 말은 그 물이 원심력을 받아서 이제 그 이 돌릴 때 물통에 그 돌리는 순간마다의 그 물통 바닥 쪽으로 이제 물이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심 펌프의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물통이 이제 길면 길었을수록 어 이제 물통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유체에 받는 압력이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심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돌려준다면 원심력의 공식이 이제 mr 오메가 제곱이 있어요. r분의 mv 제곱인가? 뭐 그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선속도가 아니라 각속도로만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mr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차의 외경이 이제 크다는 거는 그렇게 어, 그런 팔 길이가 길다 또는 물통의 길이가 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회전차 외경 회전차를 나온 그 유체는 더 이제 그런 외경 또는 팔 길이 그런 길이가 더 길어진 상태로 돌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심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그런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고양정이 되는 거죠. 고양정일 때 회전차 외경은 크게 이렇게 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동영상이 이제 1시간 정도 되죠. 1시간 좀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들으실 때 이거를 다 들으면은 조금 시간이 아까워서 분명히 돌려보실 것 같은데 빠르게 돌려보시겠죠? 아니면 중간중간 넘어가시면 돌려보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물감통 가지고 돌리는 게 원심 펌프의 원리라는 거를 좀,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넘기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씩 들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잠깐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차 외경은 크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축방향이 아니라 이제 반경 방향으로 토출되는 그런 회전차의 형식입니다. 얘는 이제 원심력. 여기서 양력이 좀 필요하다면 여기서 원심력이 중요한 거죠. 원심력은 이제 M,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공식까지 같이 써줄게요. 얘는 충유형, 얘는 반경유형.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 방향, 반경 방향, 그래서 축 유형은 반경 유형 이렇게 됩니다. 지금 표를 하나 그리려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속도의 값을 쓸 거고요. 비속도 값인데 요 단위의 값을 쓸 거예요. 여기는 이제 회전차의 형식을 쓸 거고요. 여기는 이제 펌프 명칭 쓸 거예요. 이렇게 비속도가 80에서 250 정도일 때, 여기는 250에서 750 정도일 때, 여기는 속도가 이제 650에서 1200 정도일 때, 여기는 비속도가 850에서 3800 정도일 때, 이렇게
써볼게요. 이때는 여기서와 같이 반결 유형이 되고요. 반경 유형이 되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홀 유형이 되고요. 는 이제 사유형이 되고요. 이때는 축유형이 됩니다. 비속도가 증가하면서 반경유형, 홀유형, 사류형, 축유형 이렇게 되죠. 이제 임펠러를 한번 그려볼게요. 또 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축에 매달려 있는 형태, 임펠러가 매달려 있는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축이 있고요. 이렇게 임펠러를 그려봤고요. 이제 여기는 비속도가 작으니까 회전체 외경이 커지는 그런 반경 방향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훌륭한 정도로 나오고 사류형은 있으면
이렇게 여기도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충유형은 약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케이싱까지 같이 그려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추의 방향도 중요하죠. 반경유형 축을 따라서 들어와서 축 직각 방향, 반경 방향 나가는 거죠. 축의 반지름 방향인 거죠. 홀류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요. 사류형은 약간 경사지게 나가죠. 이렇게 들어와서 충유형은 축방향으로 들어와서 축방향으로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비속도가 크다. 유로 단면적은 크게, 회전차 외경은 작게 축방향으로 토출이 되고요. 그리고 비속도가 작다 그러면은 유로 단면적은 작게, 그리고 회전차 외경은 크게 원심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반경 방향으로 토출이 됩니다. 축방향으로 토출이 되고요. 얘는 경사진 사류니까 경사진 방향으로 토출이 되고요. 반경유형 이런 형식의 그런 펌프는 이제 원심 펌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퓨저 펌프, 이제 볼루트 펌프가 있는데 얘는 디퓨저 펌프 해당이 되는 거고, 디퓨저 펌프는 이제 안내깃이 있는 형태입니다. 홀류형 같은 경우는 같은 원심 펌프인데 안내깃이 없는 볼루트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안내깃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류형은 이제 사류 펌프가 되겠고요. 충유형은 이제 충유 펌프로 명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비속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기계 설비기술사 제111회 제3교시 공사번 문제 다뤄보았습니다. 키워드들은 이제 펌프, 비교 회전도, 비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속도의 조건을 살펴보았고요. 비속도의 목적 살펴보았습니다. 비속도의 정의 살펴보았고, 비속도의 공식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속도 이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비속도 회전차의 형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비속도의 조건은 우리가 비속도를 얘기할 때는 일단 터보형 유체기계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터보형 유체기계다 그러면 우리가 비속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입니다.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를 만족시킬 때 이제 상사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비속도의 목적은 이제 임펠러의 형상 결정, 회전차의 형식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6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비속도의 목적이. 그래서 목적은 그렇고요. 비속도의 정의는 어느 한 회전차가 단위 유량당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의 회전수를 다른 기준이 되는 회전차에 대한 비속도라고 합니다.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단위 요거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많이 쓰여서 저도 이걸로 일단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들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비속도의 이해는 이제 공식을 그대로 이제 가면 됩니다. 동일한 회전수에서 이제 유량을 높여보고 낮춰보고 양정을 높여보고 낮춰보면 거기에 따라 비속도가 이제 변화하겠죠. 그래서 대유량 저양정 비속도가 크다, 소유량 고양정 비속도가 작다 되고요. 회전차 형식은 이제 비속도가 큰 경우는 이제 충유형으로 가고요. 비속도가 작은 경우는 이제 반경유형으로 갑니다. 일단 비속도가 큰 경우는 대유량 저양정이기 때문에 유로 단면적은 커야지 대유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양력이 이제 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회전차가 형상이 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회전차 형상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방향으로 토출하게 됩니다. 비속도가 작다. 이거는 이제 소유량 고양정이기 때문에 이제 유로 단면적은 작게 해서 유량은 작게, 그리고 고양정을 받으려면 압력이 높아야 되고, 압력이 높으려면은 원심력을 많이 받아야 되고, 원심력을 많이 받으려면 회전차의 외경이 좀 커야겠죠. 그래서 반경 방향으로 토출이 됩니다. 얘는 원심력을 좀 받는 그런 형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반경유형이 되겠습니다. 비속도에 따라서 80에서 250 정도면은 반경유형, 250에서 750 정도는 이제 홀유형, 650에서 1200 정도면 사류형, 850에서 3800 정도면 이제 충유형으로 회전차의 형식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속도의 수치에 따른 형식은 이제 꼭 여기 적혀 있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메이커에 따라 또는 이제 뭐 교재에 따라 좀 이 숫자들은 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비속도가 작은 경우는 반경유형, 비속도가 큰 경우는 충유형이 되겠고요. 원심 펌프, 디퓨저 펌프, 원심 펌프, 볼루트 펌프, 그다음에 사류형은 사류 펌프, 충유형은 충유 펌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조금 1시간 정도에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